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선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같이 이제 겸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7, 8월 정도쯤 될 때까지 비대위를 이끌다가 7, 8월쯤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만 지금 이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 현재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같이 그냥 맡고 윤재호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비대위까지 일단 치른 다음에 비대위까지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당대회로 7, 8월쯤에 하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좀 유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파가 좀 나뉘고 있잖아요. 모든 책임이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모든 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때문만도 아닌 것이고 윤석열 때문만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당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다시 이제 양쪽이 원팀이 돼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해결책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제 벌써부터 당대표로 지금 유력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철수 당선인 아닙니까?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우리한테 정말 충격을 줬던 이야기, 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DJ 때를 소환하면서 무난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총선에서 패배했던 이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로 뚜벅뚜벅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꼭 두 가지가 같이 세트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소통의 문제, 그 불통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덮쳐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박영선과 양정철은 무난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수 우파로서 자기의 어떤 소신을 지킨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철수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는 박영선 양정철이 무난하다라는 얘기의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어울리는 박영선과 양정철이 국민의힘에 다른 것도 아니고 총리랑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거를 무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줬던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싹 다 모욕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라고 표를 줬던 게 아니에요. 안철수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행보를 보이라고 표를 줬던 것이 아닙니다. 보수파의 색깔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되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잘할 것인지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소통을 잘할 것인지 그 얘기를 했던 것이지 보수파의 길 자체를 버리란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과도 완벽하게 얘기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안철수 같은 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영선 지금 국무총리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으로 양정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더욱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다 압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기간 동안에 공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강도 높게 그렇게 또 공천을 하다 보니까 막말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 했던 얘기 이런 것 때문에 공천이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결단을 내렸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터졌던 김준혁에 대한 문제나 양문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서도 여론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가면
가면서 동시에 뭐까지 할 수 있는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밸런스를 정말 예민하게 맞춰야 되는 살 얼음판을 걷는 거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최대한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음판이 안 깨졌던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제 뭐 정신 나가 있는 어떤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때문에 총선 진 것이다. 한동훈 해가지고 총선 진 것이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한동훈이 이번에 비대위를 안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선거를 안 이끌었다라고 하면 우리 살 얼음판도 없습니다.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이미 바닷속에 있을 거예요. 백석도 못 지켰을 겁니다.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44.7%가 다음 정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등이 나경원 당선인입니다. 18.9%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9.4%,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1%, 주호영 4.2, 권영세 3.1, 권성동 2.5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개준수기가 있었을 때 당을 진짜 막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개준수기가 쫓겨나고 비대위 체제가 됐었을 때 정진석 비대위 체제였죠. 그때 이제 원래는 일반 50%랑 당원 50% 이렇게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았었는데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당원 100%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할 때 이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당대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대권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홍준표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라이벌 의식과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당선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당대표를 노리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대위가 꾸려졌었을 때 다시 이거를 뭘로 회귀시킬 수가 있냐? 일반 50대 당원 50% 다시 이제 회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들어야 된다.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50대 50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또 해보니까 야권 지지층까지 전부 다 어우르게 된다면은 누가 1등이 되게 되냐? 유승민이 26.3으로 가장 높았고요. 2등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 20.3%였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당원 50%에다가 일반 50%라고 했었을 때 일반 50% 같은 경우는 보수 지지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까지 포함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일반론적인 여론조사 결과만큼 극단적인 결과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역선택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한테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그냥 차단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원 100%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뭐 당원 50대 일반 50으로 했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제가 보기엔 유승민을 이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일반 사람들 뭐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어봤던 그런 결과인 것이고 실제 이제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는 당원 50%가 아예 그냥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50%를 이제 일반 50%로 하기 때문에 당원 50%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이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충분히 한동훈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정당성이 더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일반 국민들한테 의견까지 물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당원 100% 유지를 시켰을 때 얼마나 또 유승민 쪽이나 그런 사람들이 난리를 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와야 된다. 당대표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패배가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념적으로 봤었을 때 보수층으로 물어본다면은 한동훈 위원장 10.9%고요. 진보층한테 물어봤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13.9%고요. 중도층한테 물어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는 누구 책임이라고 보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응답자 68%가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고 보수층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60.2%,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높겠죠. 78.7%, 중도층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잘못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뭐 박영선이나 뭐 양정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봤었을 때도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고쳐 나가야 됩니다. 고쳐 나가야 되지만 모든 책임이 대통령실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누구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힘 지지자와의 약속 지켜야죠. 분명히 정치 돌아오겠다라고 했고 정치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돼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3개월밖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과 이 정당 일치가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그래야지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됐거나 대선이 됐거나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정 관계가 우리가 엉망진창이 돼서는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당정 관계가 완벽하게 한 팀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